교수님께 드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네요. 그러시죠? 제가 그 교육 분야에서 저게 주제를 주셨는데 일반적인 얘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교수님 오늘 하신 말씀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 원고는 좀 이렇게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부서에서 와서 청중들이 힘드시니까 절대 시간 넘기지 말라고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알람을 타이머를 10분을 정확하게 맞추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원고를 요약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가 그 인문도시의 목표. 제가 일전에 참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일인데 일군의 단체 조례연구에서 우리 포천시 시민발의 조례 1호로 인문도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계셔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각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서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묻는 거죠. 인문도시가 뭐야? 그 앨런 벌록이라는 그 영국의 역사학자가 이런 인본적인, 인간적인, 인문적인 이런 단어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인문의 문자가 맞습니다. 그럴 문자인데 실제로 내용은 문의 문자의 앞에 실사가 붙어있는 저는 그 인문을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의 총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모든 것이 다 인문학인데 어떻게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인문학의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좀 피하고 이럴 때는 이제 아웃복싱을 해야 되죠. 곁에서 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인문도시의 목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기능이 뭘까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기능을 생각합니다. 기능. 골프선수에게 공을 맞추는 기능, 축구선수에게 공을 차는 기능을 생각하는데 기능이 고도로 발달된 선수가 있어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체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또 도구는 발달했지만 반대로 우리의 불신, 불행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휴대폰에서 정신을 못 대고 있죠. 계속 남의 생각을 묻습니다. 남들이 뭘 궁금해하면 나를 물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점점 잃어가면서 그런다고 그러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후회한다고 그러죠. 내 생각대로 살아나 볼걸. 죽을 때 후회하는 몇몇 가지 이런 책들을 보면 1번이 내 생각대로 살아나 볼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유하자면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맛있는 음식 먹고 위험한 음식 피하고 약 타고 그 다음에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클럽 가시고 안 되면 걷기라도 하시고 자전거 타시죠. 몸이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내 마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소식을 듣거나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몸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꾼 몸이 소용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건데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장님,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오셨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요일, 토요일 가리지 않고 온갖 것 다 가시는데 어떻게 체력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인문학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문학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 핵심은 우리는 관계 속의 존재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신적,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번역하고 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의미와 가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잘 해내고 있다.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어떤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80점 이상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친목 모임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의 요체고,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저는 인문학을 The Art of Living, 삶의 기술이라고 제가 억지를 부리는데요. 제가 삶의 기술이라고 인문학을 표현하는 이유가 이렇게 관계 속에 존재인 우리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면, 예를 들면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지지받는 것, 응원받는 것, 격려받는 것, 배려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원하잖아요. 모두가 원하는데 몸을 단련하듯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정말 많은 경우 우리는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타인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30년 전에 우리 선대 세대, 한 세대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매우 존경스럽게도 이거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계셨는데요. 점점 정보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우리의 기술이 늘어나고 과학기술은 발달하는데 어떠신가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정말 편하게 살아가면서도 점점 불평은 늘어가고 불만은 늘어가고 우리는 점점 불행해지는 이유가 우리 몸의, 마음의 근육은요, 마음의 근육은 점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쪽 다리와도 같아서요, 육체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한쪽 다리가 건강한데 한쪽 다리가 야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문도시는 저는 인문도시가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인문도시가 뭔데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시민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마을에서 내 주인, 시민으로서 주인. 저는 학교 교장인데 학교 교장으로서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 남 탓하지 않고 내가 가진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제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최악의, 우리 포천에서 최악의 학교 여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죠? 제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잘 해낼 겁니다. 이게 인문학적 내공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또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술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체험활동을 하거나 각성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명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 황당한 얘기에서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상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줬던 유교와 불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교, 주시와 성찰이라는 훈련을 통해서요, 자기 안에 불성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아시죠? 절에 다니십니다. 유교 어떤가요? 거경하고 궁리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성증리, 성즉, 내가 태어날 때 DNA처럼 내가 갖고 난 이 본성이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이게 성리학이죠.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죠. 이런 내부의 초월성을 찾아가는 게 수양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밖으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이런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결코 낯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럼 효과는 뭐냐? 두 번째 효과. 그럼 뭐가 좋은데? 그래, 인문도시가 됐어. 뭐가 좋은데? 이제 우리 조례연구회 회원들께서 정식으로 정량 승부가 안 되니까 인문도시가 뭐냐고 그러면 그렇게 아웃복싱을 하기로 했다고 하십니다. 인문도시가 되면 이게 좋아요 라고 하시다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인문도시가 뭐가 좋은데라는 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업들이, 우리 많은 우리의 정책이나 사업이나 시책들이
행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식 실용주의, 미국식 플라그마티즘의 모토가 뭐냐면요,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행복을 수치화합니다. 당신 이런 상황에서 1부터 10까지라고 한다면 몇 만큼 행복하세요. 그래 연구가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조마조마하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 계량화해서 우리 뭐 강연 몇 번 했고 도서 동아리가 몇 명이고 그래서 몇 시간을 했고 시설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성과 가지고 없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인문도시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해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계량하는 성과를 요구하고 너네 그거 뭐 했어? 라고 묻지 않기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인문도시 하면 뭐가 좋은가 이런 평가를 할 때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처럼 인문도시를 생각할 때 무엇을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것이 성과가 나는가를 평가할 때 제발 계량하지 않기. 뭐 몇 회, 시설 몇 개, 무슨 시설이 생기고 무슨 동아리가 몇 개 생기고 예산을 몇 명 투입해서 행사를 했더니 몇천 명이 모이고, 물론 공무원은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를 정리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정말 효과가 뭐냐.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뇌라는 말하고 오피셜, 공식이라는 말을 써서 저만의 뇌피셜이니까 전혀 공식적인 게 아니죠. 제 개인적인 인문도시 성과를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계신가요? 내가 원했던 것을 얻고 계시냐고요. 민원을 낼 때, 누군가 얘기할 때. 저는 되게 학교에서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적으로 바뀌는데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해줘.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합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보면은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뭔가 압력을 가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직도 일반적이에요. 여전히 만약에 공무원을 그렇게 보신다면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정관념에 빠져서 결코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에게 만약에 인문도시 효과가 뭐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인문학적 내공이 높아지고 인문학적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혜택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린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 더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지금보다 직위가 높아지지 않으셔도, 지금보다 뭐가 더 나은 상태, 뭘 더 많이 가진 상태가 되지 않고 지금의 그 상태만으로도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타인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도 너는 지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게 인문도시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그것들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주인으로 살아가는 도시를 바라는 김현철 교장 선생님의 뜻깊은 말씀에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는 독서 문화 분야 포천시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유대린 대표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 제가 오늘 이 발표를 꼭 10분 맞춰서 해달라고 해서 아침에 계속 연습을 하다가 목이 약간 쉬었어요. 근데도 10분을 못 맞추고 와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인문도시 포천으로 가는 길 시민포럼 독서 분야 분할 네, 발표를 맡은 포천 책동아리 네트워크 윤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서라고 하면요, 우리는 읽기 중심의 독서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독서 문화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책을 중심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들이 또 이제 지역과 사회에 연계되면서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포천에서 확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으로 생애 주기별 책 읽기를 좀 제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모두 다 통합적으로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세계별로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처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영국의 북스타트의 경우에 갓난아기 시기부터 독서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서관이 제2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음악이나 책 등으로 아이들이 정말 이 책의 숨결을 느끼도록 지원을 하고요. 마이클 셀리만이 얘기했는데요. 40세 어른보다는 4세 어린이를 도서관의 평생 고객으로 만들기가 훨씬 쉽다라고 아마 동감하실 것 같아요. 40세에 독서를 시작하는 것보다 4세에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쉬워서요. 그래서 이 유아기의 아이들은 그런 활동들 위주로 책에 더 노출을 시키고, 또 이제 학년 전 아이의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이대별로 세분화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토론할 수 있는 문화, 또 아이들의 영유아 서비스의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함께 듣기를 바탕으로, 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우선 듣잖아요. 듣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2019년도에 제가 영국도서관에서 아이들 함께 책 읽어주기 했던 사진이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서, 요 아이가 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로 이렇게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청소년 학생인데요. 이때 2019년 코로나 전이어서 아이들이, 영아이들이 오면 이 노란 앞치마를 입은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있고 책을 읽어주는 활동들을 해서 서로 책이라는 문화가 정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실제로 포천 중앙도서관에서는 연간 프로그램으로 책 읽는 가족의 날이라는 것들을 매주 2번째 금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도서 연구회에서 자원봉사로 중앙도서관과 그리고 선당도서관에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함께 아이들의 책을 읽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갑니다. 네, 학년기 아이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더 많이 듣기에 집중했다면 이 아이들은 읽기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하기에 더 집중하는 시기라고 봐요.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너무 빨리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건 아닌지, 통합적이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이들은 이 시기에 말하기에 훨씬 더 능숙하고 또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영국의 도시재생 사업 2020년도에 했던 소리봉, 돌봉, 유격대에서 했던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책을 또 말하는 시간대를 가졌고요. 그러면서 10회차 수업을 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그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듣기와 그리고 말하기의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면 청년기와 중년기에 해야 하는 것들이 저는 읽기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노년기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프로이트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일과 사랑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기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시기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묻고 답하며 무언가를 찾아가고요. 중년기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내가 정말 잘 이루어온 건가? 내가 어떤 건 성공이었지? 어떤 건 실패였지?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석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읽기와 함께 된다면 정말 인문도시 포천으로서의 확산, 독서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를요, 이렇게 엎어서 재우는 경우가 여러 이유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럴 때 영유아 돌연사가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그때 아이가 영유아 돌연사로 이어지는 게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다시 다시 들이마시는, 그 침구에 체류한 이산화탄소를 계속 자기가 다시 들이마시면서 염유와 돌연사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읽기가 혼자만의 골방 독서로 딱 끝나버리면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그런 시기로 이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함께 읽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의 장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책동아리 네트워크 모습이고요. 2021년도 5월에 15개의 동아리, 포천시 도서관에 등록된 15개의 동아리를 시작을 해서요. 2022년도에 공간나눔 사업이라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공간나눔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간도 굉장히 다양해진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포천이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소 문화생활이 열악한 거는 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포천에 이건 진짜 많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많아. 이 문화는 진짜 많아. 카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카페라는 공간을 독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섭외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런 도서관 7공간과 민간기관 35곳이 함께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 여러 가지 독서 동아리들이 점점 이 수치화될 수는 없지만 정말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누적 모임 수는 152회, 그리고 누적 활동 인원수가 800여 명이 되는 그런 정말 독서가 이렇게 양적으로 수적으로도 확산되는 게 보이는구나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바로 이거였는데요. 저희 책동아리 네트워크는 30, 40대 여성들이 중심이었어요. 사실 책이라고 하면 30, 4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읽고 또 가장 많이 쓰고 싶어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나눔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아 아이들, 그리고 초등아이들, 청소년 아이들도 이게 확산이 되고요. 또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오시기는 조금 번거롭고 뭔가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카페라는 공간에서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독서 동아리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책 읽는 아내를 따라서 들어온 남편들도 생기면서 이렇게 전 연령대로 독서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 공간나눔 사업을 하면서 함께 진행했던 게 바로 독서문화 행사였어요. 독서문화 행사 수요 조사를 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 작가가 있냐 했을 때 김영하 작가님 추천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포천에 있는 나남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나남 수목원에서 저희가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북콘서트 진행 장면인데요. 이날 김영하 작가가 이날 했던 이야기가 좀 저한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저희 포천 신동면에 있는 나남 수목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시골이거든요. 근데 김영하 작가 자기 지금 아이오와주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오와주는 유네스코 문화 창의 도시로 선정된 도시로서요. 국제 창작 프로그램을 대학교에서 운영을 해서 전 세계 작가들이 거기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그곳에서 미국에서 누군가를 만났던 그 경험이 여기서 지금 동일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청계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뒤처지거나 되게 소외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행사했던 사진들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전 바로 이거였어요. 출간 기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책동아리 네트워크 플러스라는 쓰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들었고요. 이날 그 오전 행사로서 출간 기념회도 했는데요. 32개의 독서 동아리 소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글을 썼어요. 이제 그 글에 18명의 공저가 있는 그 공저자의 책이 되어 있고요. 53개의 독서 동아리 목록과 추천 도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별로 가장 먼저 태어나서 듣는다면, 그리고 나서 초등아이들이 말한다면, 그리고 나서 많이 읽는다면, 이제 마지막은 쓰기라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의 10%가 책 읽는 저자라고 해요. 저자가 많은 만큼 출판원이나 서점업계도 호황을 누리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은 뭘까요? 자기가 쓴 책이에요. 가장 애정이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저는 책 읽는 도시 포천도 좋지만 책 쓰는 도시 포천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서울시 금천구는 2022년도에 책 읽는 도시에서 책 쓰는 도시로의 전환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년기가 바로 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은요, 제가 관인에 거주하고 있어요. 관인은 2,600명 정도가 사는데 그 중에 1,500명 정도, 1,105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누구나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함께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몰라서 그러면서 정말 잘하세요. 누구보다. 이미 삶으로 읽고 많이 들으셨고 많이 말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 속담 중에 노인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하지만 쓰기에 더 집중하는 시기가 노년기라고 하지만 네. 아이들은 그럼 어떡하지? 아이들의 쓰기?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번 또 제안해봐요. 포천 미디어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1월에 시범 운영할 때 저희 가족들이랑 함께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의사보다 유튜버를 더 하고 싶어 해요. 네. 의사가 직업순위 4위, 유튜버가 3위로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기술적인 측면의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가르치지만 어떤 것들을 말할까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유튜버 방송하고 싶으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주냐 먼저 읽고 써보자 라는 활동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태학적 교실 환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요. 생태학적 책 읽는 도시, 생태학적 책 쓰는 도시를 제안을 합니다. 이 생태학적 책 쓰는 도시란 뭐냐면요. 우리가 글쓰기와 읽기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너 작가야? 나도 작가야. 너무 작가가 흔한 세상.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생태학적 책 쓰는 도시로 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제안점을 드립니다. 저희 독서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요. 이 독서 동아리가 더 세분화돼서 더 다양한 연령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양성하고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포천시 도서관에는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이꾼이라는 뜻의 책인싸라는 양성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저희가 공간 나눔 사업은 사실 국비 지원 사업이라 작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 또 한 번 지원을 할 거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이 지역 작가와 그리고 이제 지역 서점이 연계된 여러 가지 독서 문화 행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책 읽는 도시에서 그리고 책 쓰는 도시